미국 시장이 새해 첫날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애플은 장중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의 기업이 됐고요. 테슬라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새해 첫날 일단은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어제 가장 이슈화 됐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횡령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시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래 재개가 다시 가능하게 될 것인지 그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날개를 달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 해가지고 관심이 높아진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EU 쪽에서 일단은 초안이 통과가 되면서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 쪽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원자력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정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작과 동시에 상승 출발. 장 초반에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바로 아침 시점 지나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그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그런 분위기 좋은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게 끝났죠. 그것이 바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68%, 나스닥은 플러스 1.2%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64% 상승하면서 또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모두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뭐 기술주가 됐든 아니면 경기 호전이 됐든 그냥 시장 전반에 걸친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들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애플과 테슬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장주 애플이 장중에 182달러까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롭게 찍은 것은 물론 시가총액 3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600조 원 맞나요? 3,600조쯤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총 3조 달러를 넘긴 것은 이제 역사상 처음이죠. 네, 모든 그 기업들 가운데서 역사상 처음이고, 이게 또 2조 달러를 돌파한 지 무려 16개월 만에, 그냥 불과 16개월 만이죠. 불과 16개월 만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래서 그냥 미국장, 애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진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다 따라와, 이런 식의 느낌들을 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모습들이고요. 뭐 애플을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관심이 계속 집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계속 들고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뭐 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가는데 16개월 걸렸으니까 3조에서 뭐 한 5조까지 가는데 뭐 한 20개월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과연 규모가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뭐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뭐 무조건 사고 보자, 이것도 맞는 정답이고요. 의심하라, 이런 것들도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는 그 흐름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들은 일단 물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의 잣대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게 애플이 지금 1000조 원대 돌파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한참 막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벌써 3000조를 훌떡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시총 3조 달러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야, 물론 장 마감에는 시총 3조 달러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은 그래도 3조 달러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82.88까지 올라가니까 3조 달러가 돌파가 됐었는데 마감이 182.01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살짝 못 미치지 못했는데 그냥 이거 3조 달러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목표 주가가 애플은 3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돌파가 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 주가가 나올 때요. 그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목표 주가로 잡게 된다라면 그것은 거의 그냥 돌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멀리 있다라면 그것이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에 목표 지점을 잡게 된다라면 그것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어쨌건 애플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IT 업종부터 시작해서 기술주 쪽 다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애플은 3000조가 넘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500조를 못 넘고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기업이 못나서가 아니라 시장의 규모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시장의 규모 차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평가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뭐 1000조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느낌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지난 4분기에 고객 인도량이 최대인 30만 8,600대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14% 가까이 13.5% 급등해서 마감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천슬라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뭐 일단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9.78달러, 그래서 1200슬라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뭐 조금 더 가면 1300슬라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여기에 따라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겠다고 한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같은 거 부분 생각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근데 배터리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기차를 판매하는 쪽이나 부품주 이런 쪽에서는 이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기술주의 강세가 이끌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항공주,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주 등등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안심만 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 또는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증으로 가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많이 남아 있겠죠. 뭐 백신 관련한 부분에서도 뭐 부작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거 가지고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도 남아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의 시장을 일단은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이 초과 성과를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2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은 보지 못하겠지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0%까지도 노릴 수 있겠다라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20%까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대입시켜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10%대 상승하게 되면 3,300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미국이 만약에 2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면 국내 증시도 그 절반 이상은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올해 증시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증시를 한 3,500까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한 뭐 0.5%씩 20일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하면 6개월 180일이거든요. 180일 나눠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 한 달에 20일씩 해가지고 120일 정도가 된다. 쉬는 날 다 빼고요. 120일 영업일 중에서 3분의 1만 올라가도, 아니면은 뭐 반반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위기만 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하는 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 날이 훨씬 더 하락보다 크잖아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반기 때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시기로 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뭐 오미크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등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달려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소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들, 경기가 점점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일단 새해 첫 분위기를 잘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증시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괜찮아 보이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새해 첫날부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거래 정지, 이 정지가 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횡령 금액 자체가 지금 1,880억. 이제 뭐 국내 상장사에서 역사상 뭐 최대치, 최고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당히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지금 뭐 유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수익 성장성이거나 탄탄하죠.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그냥 그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횡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 뭐 속아서 도둑놈이 살살살살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횡령 같은 경우는 그냥 날벼락 같은 공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운이 조금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의 45%가 또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가 되겠죠. 이게 웬일이냐, 네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자금 관리를 하던 직원이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고소장을 현재 제출한 상태다라고 공시를 좀 한 거고요. 지금 자기 자본의 91.8%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걸리게 되면 무조건 네 상패가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패가 안 당할 것이냐 당할 것이냐, 또 거래 정지는 얼마만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주식 거래는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그 취직거래는 일단 당장 중지를 시켰고, 횡령의 규모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5% 이상, 그리고 임원인 경우 자기 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이라면 해당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10억 원 이상이니 뭐 5% 이상이니 이거 지금 다 붙일 게 아니죠. 자기 자본의 92%에다가 1180억 원이에요. 1880억 원이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일단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내에 이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2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일을 쳤을 때 15일이니까 21일 전에 이제
이런 심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심사가 필요 없어요라고 한다라면 그냥 거래 재개가 될 거고요. 심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1회 이상, 1회 정도 그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장 30일까지 소요가 된다. 즉, 실질심사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 15일, 그러니까 15일 안으로 한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장 30일까지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이 심사 여부를 확정하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내일 이게 거래가 풀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나 돼야, 아니면 다다음 주 돼야지 거래가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실질심사 여부가 만약에 이제 뭐 대상 아니야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거래가 재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심사 여부가 필요합니다, 심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골 때려져요. 여기 실질심사가 들어가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선 명령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개선 명령 들어가면 일단 1년 무조건 들어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개선 명령서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그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개선에 대한 포지션을 보고서 너희들에게 다시 거래 재개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일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네. 가장 그것이 좋다.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때부터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회사 측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치사항들, 계좌를 일단 동결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것이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800억 원 정도의 그 횡령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뭐 한 1,600억, 1,700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물론 이제 돈을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동진 세미캠 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얘가 또 파주 왕겜이라며요. 파주 왕개미. 저 아니에요. 저는 파주 대장개미고요. 걔는 파주 왕개미잖아요. 그래서 파주 왕개미가 동진 세미캠에 투자했다. 뭐 그게 같은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동진 세미캠 주식이 지금 뭐 1%밖에 안 남았을 것이다. 또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또 봤다. 이런 얘기들 전해지면서 상당히 이게 약간 복잡한 상황이 좀 된 거죠. 지금 이 실질 심사의 중요한 그런 포지션은 돈을 얼마만큼 회수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당장 거래 재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 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지금 연초에 시장이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되면은 그냥 두 배로 2차적인 어떤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우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상장 폐지는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 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일단은 투자자들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묶여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당장은 거래 재개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대신에 상장 폐지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첫날부터 액땜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친환경 날개를 단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원자력 발전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게 초안이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제 뭐 일단은 유럽 쪽으로 원자력을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두보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문이 열렸다. 이런 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EU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원전 관련주가 다시 이 랠리를 이어가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 지역이 굉장히 이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구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렇게 집단으로 밀고 나가게 된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이 원자력 관련주가 수혜를 보는 입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서 원자력이 막 활발하게 돼서 뭐 원전 재개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출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은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 기업, 원자력 관련한 부품주나 이런 쪽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플랜트 쪽이겠죠. 네,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플랜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한 기술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테마를 꿈적꿈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해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테마가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잊혀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테마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상승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승세를 막 타고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간 장이면 테마가 감히 끼어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불안한 장세, 그니까 즉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장세, 뭐 보합을 좀 만드는 그런 장세, 이런 장세가 나타났을 경우는 어때요? 테마주들이 빵빵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테마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 기술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나 또 이제 플랜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되는 부분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테마가 남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약간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 아직 안 팔았다, 물론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팔고 있다, 물론 가능합니다. 테마가 끝나지 않았고 추세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안 팔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옥석은 가려야 될 거예요. 일단은 어떤 종목군들이 유리한지 그런 것들은 구분을 지어가지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테마가 형성돼도 추세를 그냥 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이탈될 때는 항상 매도를 쳐야 한다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일단 그래도 뭐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굉장히 좋고요. 분위기 좋고요.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자, 우리 증시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좋은 기운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상패가 될 것인가? 상패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본다.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일단은 아우 무서운 기업이야 하면서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 일단 인식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약간 고통스러운 날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에 날개를 단 그런 원자력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원자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플랜트라든지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역량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종목별로 좀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구분을 지어가지고 원자력에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구분을 지어서 섹터를 나눠서 그렇게 접근하신다라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에 들어서고 누구라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 도달하면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와 기업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보인다는 사실에 더 민감해서 주식을 마구 사들이는 그런 게임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상투가 들어갔을 때는요, 뭐 기업의 이익이든 시장의 상황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요. 뭐 재료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식을 못 사는 것이 나의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은 어때요? 주식을 못 사가지고 막 안 달라거나 막 그러신 분들 계시나요? 별로 안 계시죠? 네. 주식 투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되기도 하고 못 팔아서 안 달라 하시는 분들,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상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상투가 아니면 뭐예요? 상투 때까지는 쭉 들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 접목시켜서 항상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좀 상황 좀 지켜보고요. 장중시황 알아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투자하시면서요.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